네, 안녕하십니까. 나은 움직임 연구소 강사 김인준입니다. 오늘 미니 강의 10분에서는 트레이닝에서 왜 운동 역학이 중요시 되어야 하나를 체형 틀어진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운동학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 운동학이라는 말은 이 키네시스라는 말은 움직임, 그리고 로즈라는 말은 학문인데요. 이 합성어가 키네지올로지, 한마디로 이제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동학은 엄청 큰 단위고요. 밑에 소 단위로는 이제 생체역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체역학이란 말은 어떤 힘 자체가 생물체 내에서 어떠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 자체를 생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생체역학에서도 또 두 분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운동 형상학 또는 운동 역학. 운동 형상학은 움직임에 대해서 형상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학문 자체를 운동 형상학이라고 하고, 운동 역학 자체는 힘 자체 또는 저항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끌어지는지, 힘 자체가 어떻게 생겨지는지, 그 힘 자체가 어떻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자체를 운동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역학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뭐 플렉션이 되는지 또는 익스텐션이 되는지, 어떤 근육이 사용이 돼서 플렉션이 되는지 또는 어떤 근육의 사용에 의해서 익스텐션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운동 형상학이죠. 그리고 내가 팔을 이렇게 랩풀 다운해서 이렇게 당길 때 어깨가 만약에 쭉 올라간다면 어떤 뭐 상부 승모근이 뭐 과도하게끔 사용이 돼서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지, 이런 분야를 전체적으로 운동 형상학이라고 합니다. 운동 형상학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가 생체 역학이라든지 운동학을 공부를 할 때 너무 운동 형상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역학도 정말 중요하게끔 체형 불균형이라든지 자세 불균형, 또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의 운동을 좀 디테일하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운동 역학 부분이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로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뭔가 블로그를 보더라도 어떤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운동 형상학적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지, 운동 역학을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동에서 어떻게 대입을 시키고 어떻게 예시를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분들, 자, 이 사진이 있어요. 한 사진인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떻게 드는 경우가 더 올바를까요? 어떤 자세가 더 올바를까요? 대략 이 박스가 대략 한 25kg 또는 뭐 20kg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좀 무거운 무게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부분이 좀 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죠. A라고 보시죠. 거의 대부분. 왜 A죠? A 자세는 이 척추 자세가 정확하게끔 S자 형태, 이, 이 후만이라든지 전만 자체, 커브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B를 한번 보십시오. B는 엄청 허리 자체가, 척추 자체가 앞으로 많이 구부려졌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뭔가 디스크의 압박이라든지 디스크 자체가 뭔가 돌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야기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A처럼 드는 거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들까요? 어떤 어떤 쪽이 더 무거울까요? 한마디로 좀 더 무겁게 여기고 더 힘들까요?
아마 A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고관절과 이 박스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리고 고관절과 이 박스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이 거리 자체가 외적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과 그 축 사이의 거리를 외적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적 모멘텀 자체가 어느 쪽이 좀 더 길죠? A 자체가 훨씬 더 길죠. 이해되시나요? A 자체가. 그러면 사실 이 고관절을 신전시켜 줄 수 있는 근육들이라든지 또는 허리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처럼 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서 이렇게 드는 경우를 오히려 더 쉽게끔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외적 모멘텀 자체가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인간들은 반사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 최대에 붙는 이 자세를 취해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허리 자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이 자세를 들게 되면 허리 자체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허리 쪽 관절 또는 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뭔가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자꾸 B처럼 자꾸 들려는 이유가 이런 외적 모멘텀을 사람들은 벌써 반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들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와 거의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 콘스탄틴이라는 라트비안 파워리프터 분인데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에서 로우, 한마디로 어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426kg의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분의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기록은 대략 350kg인데 대회에서 426kg의 엄청난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훈련을 할 때 딱 한 번 등급힘 없이 훈련을 해봤는데 한 번도 350kg 무게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급힘 없이 훈련을 해봤는데 한 번도 350kg 이상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마디로 이분은 대회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등이 이렇게 굽어진 채로 항상 연습을 해왔고 대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 보면 콘스탄틴 분인데 이분의 흉추 쪽엔 항상 굽어져 있어요. 항상 굽어져 있습니다. 밑에 대회에서도 이렇게 굽어지는데 이렇게 굽어지는 이유 파워리프터 분들은 거의 흉추 자체가 많이 굽어지는데 이 굽어지는 이유가 역학적 요소에 있습니다. 운동 역학만 제대로 아신다면 이 내용은 거의 뭐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내가 무게중심이 대략 여기라고 봅시다. 근데 축이 여기 있어요. 고관절 축이라고 봅시다. 이 축 자체의 거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핀 상태랑 굽어진 상태랑 비교를 했었을 때 대략 한 24%의 모멘텀 자체, 이 거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외적 모멘텀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내가 같은 무게라도 더 가볍게끔 여기면서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운동 역학을 이해를 못하면 이 등이 굽혀지면 안 된다. 뭐 등이 항상 펴져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내가 파워리프터고 더 무거운 무게를 더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또는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등의 굽힘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